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체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가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목포 종합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나흘간의 특별한 성화 봉송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주역들이 총출동합니다. 전남 대표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최근 해남 지역에서 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오늘 목포에서 개회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전국체전은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7일 동안 펼쳐집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국 체육인들의 최대 축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국 해외 동포 선수단 등 2만 9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회식에서는 전남의 비전과 저력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산막의 주제 공연도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시민들도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목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대가 되죠. 전 체육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좋죠. 제104회 전국체전은 이미 일부 종목의 사전 경기가 치러진 가운데 49개 종목 본 경기들도 속속 시작됐습니다. 안방에서 전국체전을 치르는 전남 선수단은 종합 3위를 목표로 메달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리고 우리 목포에 이 전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온다는 게 너무 기대돼요.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도내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국체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가 나흘간의 여정을 마치고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시민들도 성화 봉송을 했는데요. 나흘간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해남과 고흥, 강화도 만이산 등에서 체화된 성화가 지난 10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합화된 성화는 성화봉송 첫 주자에게 전달돼 전남도청을 출발했습니다. 성화봉송 구간은 전남 22개 시군 147개 구간, 성화봉송 주자는 685명에 달합니다. 성화봉송에는 체육인, 일반인, 그 밖에도 특별한 사연 등을 가진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성화봉송 주자로 대표로 순천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떨리는 건 없습니다. 전남에서 전국 장애인 체전이 아무 사고 없이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리고 나니까 너무나 이 높은 가을 하늘만큼이나 너무나 뛸 듯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근대 복장과 소품을 이용한 퍼포먼스는 성화봉송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성화봉송에 참여한 주자들은 사연도 모두 달랐습니다. 100회 이상 헌혈을 한 시민들이 주자로 나서 생명 체력 나눔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해야만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혈과 체전의 테마로 하는 성화봉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화는 자전거로 때론 요트로 전남 지역 육지와 바다 곳곳을 누볐습니다.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순회 봉송을 마친 성화는 성화대에 점화돼 체전을 밝힐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주역들도 총 출동합니다. 금메달 리스트만 해도 18명이 출전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전남 대표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최다훈 앵커입니다.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올랐던 펜싱 오성욱 선수가 전국체전 재패에도 나섭니다. 오성욱에 막혀 아시안게임 4연패에 실패한 구본길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서력전을 노립니다. 이제는 또 다시 아시안게임은 끝났고 다시 이제 또 펜싱 선수로서 또 전국체전에서 또 팀 소속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죠.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2관왕을 했고 또 전국체전도 2관왕을 한다는 목표로 또 경기를 할 거고요. 아시안게임 3관왕의 금자탑을 쌓은 양궁 임시현 선수도 이번 전국체전에서 그 실력을 다시 보여줄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기량을 갖고 있는 한국 수영의 간판 김우민, 황선우도 이번 전국체전에 출격합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18명이 출전합니다. 팀 동료들과 함께 스쿼시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땄던 양현수 선수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전남 대표로 출전해 아시안게임 팀 동료들과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같이 이제 단체로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함께 했지만 이제 바로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오늘의 이제 적들입니다. 아시안게임 유도 동메달리스트 김지정 선수는 메달 색깔의 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금메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영웅들은 물론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전국체전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15일과 17일, 18일 목포 시내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풀코스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15일에는 오전 7시 50분부터 11시까지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대불부두 입구까지 통제되고 하프 마라톤이 열리는 17일 오전에는 종합경기장에서 봉황 장례식장까지 구간별 교통이 통제됩니다. 10km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18일 오전에도 종합경기장에서 목포대교 입구까지 구간별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대 신설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는 의대 정원 확대는 결국 수도권의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포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정비 계획이 마련됐음에도 1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재취약지구 정비계획 대상 시설 96곳 가운데 목포항을 포함한 25곳은 현재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목포항의 경우 재해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목포 내외항 입구부에 게이트를 설치하기로 계획됐지만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해남 지역에서 최근 단수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인 지난 9일에도 3천여 세대가 급수 중단을 겪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배수지 물 부족이었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주민 50여 명이 거주하는 해남군 마산면의 한 마을. 한글날 휴일을 맞아 마을 회관에서 공동 식사를 준비하던 주민들은 갑자기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황당함을 겪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을 해줘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었으면 준비를 할 거인데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단수가 되어볼게. 재난 문자와 면사무소 방송에는 급수 중단 원인이 배수지 고갈이라고 표현돼 주민들의 혼선은 더욱 컸습니다. 마을 뒤편 산이 배수지의 수원지가 말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해남 산이 배수지의 시간당 물 유입량은 100톤에서 150톤가량입니다. 지난 9일 사고 당시에는 시간당 15톤의 물만 유입됐을 뿐입니다. 이 사고로 마산면과 산이면, 황산면 등 3천여 세대의 물 공급이 차질을 빚었고 일부 고지대는 16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산이 배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식품특화단지 유압밸브 고장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남군은 긴급 수리에 나서는 한편 밸브 오작동을 막기 위해 밸브를 지상으로 올리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육상으로 올림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북평 배수지의 물 부족으로 북일, 북평, 황산면 84개 마을 5,200세대가 단수 위기를 겪는 등 해남 지역 수도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흥댐 광역상수원 공급 지역에서 발생하는 급수 중단 등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역지자체 간 협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사망사고가 난 한평군 학야 양수장의 원격 수문 개폐율은 23%에 불과하는 등 자동화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수문 관리인이 포구석 점검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에 3,243억 원을 투자하고도 나주와 경북 안동지사는 지난 2년간 원격 개폐 0건, 해남지사 역시 573건의 개폐 가운데 9건만 원격 개폐하는 등 원격 개폐율이 5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는 오늘 목포대학교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목포대 후문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지원과 홍보, 대학생 취창업 지원 활동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이 축산 악취 주 원인인 가축 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 밀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진도군은 축산업 허가 등록증의 축사 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에 신고된 사육 마리수를 비교해 위반 시 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소칭 떴다방 영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남군이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환불 조치 등을 안내하는 한편 불법 유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5명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발 대상은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금은 수산업 경영비와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12월 2일까지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는 300여 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2,500여 건의 임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농업인은 작업 하루 전에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연구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연계한 지역발전 정책과제 발굴과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전남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과 구체적 과제는 제22대 총선 전문가가 바라본 전남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간된 연구 보고서인 JNI 이슈 리포트 창간호에 담겼으며 전남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안 섬의 삶, 삶의 섬 사진전 개막식이 오는 16일 자은도 둔장마을미술관에서 열립니다. 2023 문화의 달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노순택 씨가 신안의 섬을 오가며 49명의 주민과 26곳의 풍경을 담은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무안문화원은 야마다 만기치로와 무안분청을 주제로 오는 19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무안과 한평 지역의 가마터를 직접 조사하고 기록했던 야마다 만기치로의 시선을 통해 조선과 전라도 무안분청에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데 무안분청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